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두일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또 급하게 하나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라임 관련한 이슈네요. 지난 16일 날 라임의 실소유주인 스타모빌리티의 회장 김봉현은 언론사에 그 라임 사태의 전반적 개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냈습니다. 이게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완전 대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해서 현재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조중동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에 의하면 라임은 현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과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국힘당과 언론의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요일날 공개된 김봉현의 자필서에 의하면 그 반대의 상황인 겁니다. 즉 야권 정치인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억대 로비를 했다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현직 검사들이 자신들이 접대를 하고 연루되어 있다라는 그야말로 폭탄을 던진 거죠. 폭탄을 투하한 것이죠.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정치 뉴스 중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이 과연 김봉현 이 라임 실소유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김봉현은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을 통해서 5천만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자신이 이 전달자라고 알려진 이강세 전 MBC 사장을 만난 것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20분 정도 만난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현금 다발을 청와대로 들고 들어와서 자기가 그것을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것이냐.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해명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주장과 완전 상반되는 주장을 김봉현 씨가 금요일날, 그러니까 16일날 한 겁니다. 자신은 여당 정치인, 검사장 출신의 야당, 지금 현재 국힘당 의원에게 억대의 로비를 했고, 현직 그 검사들에게 접대를, 향응을 제공했으며, 룸사롱에서 향응을 제공을 했으며, 이 A 변호사, 검찰 정관 출신의 A 변호사는 자신한테 찾아와서 강기정을 잡아주면 자신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겠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힘을 받기 위해서는 강기정 정도는 잡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자필서를 썼죠. 이 얘기는 강기정은 사실은 자기가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저쪽 검찰들이 그렇게 강요에 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사실상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그러니까 다른 별건 수사를 통한 기소와 형량을 무기로, 기소를 무기로 이런 그런 다른 사람에게 모해 위증 교사를 했던 일들은 지난번 한명숙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늘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번 라임 사태가 놀라운 점은 이 김봉현 회장이 직접적으로 구속 기소가 된 시점이 2020년 4월 2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도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에서 현 정부 여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탄탄한 상태였고, 그 전까지 조국부터 시작해서 윤미향, 유시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검찰이 주도해서 가지고 왔던 이 모든 정치 공작들은 다 사실과 다르고 표적 수사라는 것들이 다 탄로가 나고, 심지어 여기 언론 유착 관계까지도 다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새롭게 이 라임 사건을 통해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낮추려고 했던 그런 이 모의가 탄로가 난 셈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이 김봉현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직접 법무부의 감찰도 지시를 했고 1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18일까지 김봉현 씨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를 했고 김봉현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 이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부분 그리고 자신은 실제 억대 금품 로비를 현재 있는 이 야당 인사들에게 제공했다라는 내용도 자신이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 내용은 어떻게든 덮어버리고 이 여권 인사에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편파 수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수사 결과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이 몸담고 있는 대검찰청에서는 이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를 지시를 했다. 그리고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도 지시를 했고 지금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법무부가 나서서 별도의 감찰과 더불어 지금 이 법무부 검찰총장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것을 마치 방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예, 아마 내일부터 주말이라 지금 본격적인 뉴스들이 발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저녁 뉴스부터 시작해서 내일 신문들 특히나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SBS 그 다음에 조중동의 경우는 이 문제를 검찰총장이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기보다 지금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이 법무부 장관의 과도한 수사 지휘권 남용 쪽으로 아마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급하게 방송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가 그런 이 보수 언론들의 가짜 뉴스, 왜곡 뉴스에 대한 일종의 예방 주사의 차원에서 급하게 올리는 거라고 그렇게 제 구독자들께서는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 법무부의 대검에 대한 직접적인 비위 검사에 대한 직접적인 감찰의 권한이 늘어나게 된 것도 조국 전 장관이 짧은 재임 기간 동안에 바꾼 검찰 개혁의 대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검찰이 어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대검에서 일종의 셀프 감사를 했습니다. 비위 사실이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서 대충 묻어버린 일들이 많았는데 조국 장관이 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 그리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어떤 감찰의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사건들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추미애 장관이 이 김봉현의 자필 서한이 공개가 되자마자 직접적인 감찰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 해당 감찰에 대한 것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김봉현의 발언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때문에 지금 현재 라임 수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며 그것과 무관하게 감찰은 감찰대로 진행을 할 거라고 그렇게 오늘 발표를 했네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네, 지금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새로운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선 이후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떤 인사권을 동원해서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쯤 이 윤석열을 날릴 것인가에 대한 것에 저희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윤석열은 계속 버티고 모르쇠로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그래서 그 임기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지금 김봉현이 주장한 이런 내용들 즉 라임 사건 관련해서 특정한
가령 뭐 정부 여당 쪽에만 수사를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쪽 야당 쪽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눈 감은 사실들이 이렇게 감찰을 통해서 드러날 경우 윤석열은 더 이상 피해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 이 지금 남아있는 임기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직 검찰총장 최초로 기소가 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지 않냐. 어떤 뭐 그 공수처까지 가기 전에 법무부의 감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뭐 기소의 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추측과 뭐 제 약간의 기대까지 섞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일요일 밤 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한 주 또 굉장한 뉴스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은 제가 또 바로바로 이렇게 저의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